본업을 그렇게 시킨 게 아닌데. 예.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쵸. 예. 그 중에서 이 답안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는 쓰던 하나를 합하든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예. 자, 학생 정리본은 다섯 명, 그러니까 우리 조원들끼리 쓴 것 중에 누구 가장 잘했다는 거 하나를 그냥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잘했는 사람 거 하나만 써도 되고, 안 그러면 다시 만들어도 되고, 그 작업을 먼저 하면서, 아, 이것이 대략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구나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게 다 됐어요. 자, 답변에 대한 정리가 다 됐어요. 자, 네, 학생 정리본 정리가 다 됐어요. 정리됐으면 이제 문제를 쓰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지금 정리본 보고라 주고서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뭘 물어봐요? 그 이걸 갖다 이 답변이 과연 좋은 건 나쁜가? 얼마나 뭐 정확한가? 이런 걸 물어보면은 얘가 또 나름대로 답변을 하겠죠. 안 할까요? 답변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쓴 것보다는 인공지능이 쓰면은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우리 그거는 평가 근거가 되는 것도 여기 써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경고만 예? 평가 근거? 가져야 돼? 일본이랑 답변 쓰고 이게 맞는지 뭐. 너무 길죠. 300글자로 줄이라고 해봐요. 그럼 좀 어느 정도 줄여주긴 줄여줘요. 내 시험에서는 글자 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10% 정도의 어떤 이 여유는 주는데, 그 300글자를 하라는데 어떤 사람 1000글자를 써요. 1000글자 쓰는 게 아니라 1000글자 100개 오죠. 그래서 그런 거 점수 안 주려고, 점수 깎으려고 글자 수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네, 네. 쓰기 안 포함한 걸로 300자 정도. 그러니까 330자면 괜찮아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예? 뭐, 안에서 그럼 줄여야죠. 예. 예? 줄여야죠. 예. 아니, 지금 낸 거는 그냥 놔두고,
이제 지금 우리가 작업하면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거에서는 좀 더 줄여서 내용을 좀 더 압축시켜야죠. 그러니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건데 지금 이렇게 따로 쓰면 아무 소용없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 줄이는 거예요. 어떤 걸 더 줄이면 좋을까? 그거는 그냥 퀴즈로 인정이 끝난 거고 그 퀴즈 답변들을 모아서 다시 쓰는 거잖아요. 네. 네? 적어요. 300글자 하면은 하고 30점 얘기하면 끝이에요. 아, 점수 다 줄 테니까 염려 말고 우리 거 점수 띄어쓰기에 포함 안 돼요? 300글자 하랬잖아요. 띄어쓰기에 포함을 아니, 저 때는 안 보는데 퀴즈에서는 그냥 절대 점수 안 다 봐요? 퀴즈에는 점수 다 줄 테니까. 그런데 퀴즈에서 어떤 사람 보면 막 1000글자 이상 써놔요. 그건 1000글자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어디서 베껴온 거잖아요. 그런 건 점수 안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쓴 글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좀 물어보고 있나요? 자, 인공지능 어떤 걸 물어보고 그 인공지능이 답변하면은 그 답변한 걸 보고서는 이제 또 내가 쓴 거랑 인공지능이 답변한 거랑 또 좀 더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라 라는 걸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좀 너무 많다. 한 500글자 썼다 하면은 이걸 300글자로 줄여라 하면은 또 다시 줄여줘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답하는 건 다들 존댓말을 쓰죠. 뭐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 갖다 답변을 평서문으로 고쳐 일반 문서로 고쳐 하면은 뭐뭐 하였다. 씁니다. 다 해가지고 글자 수가 또 줄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 줄이는 거에서 여러분들 뭐 시험지 답안 쓸 때 그렇게 존댓말 안 쓰잖아요. 그냥 일반 평서문 쓰듯이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고쳐줘 하면은 그냥 뭐뭐 하였다 이렇게 고치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가 좀 줄어들고 다시 300글자로 줄여라 하면은 또 줄여주긴 줄여져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학생 정리본 정답 나왔으면은 이 문제하고 정답을 주고 인공지능에게 이 문장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안을 썼는데 이 답안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평가해 줘 라고 하면은 분석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LMN 도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본 것들 뭐 질문을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걸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LM의 도움에서는 질문한 내용들을 간단히 써줘도 괜찮아요. 그다음 뭐 질문 하나 한 게 아니라 몇 개 했을 거니까 그런 어떤 질문들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써줘도 괜찮죠. LM의 도움을 받은 것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읽어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다는 거. 이걸 반드시 내야 되겠죠. 자, 어떤 걸 어떻게 수정하냐. 수정하는 부분들을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수정해라라고 해서 수정할 사항들을 좀 자꾸 알려주면 더 좋아요. 네, 여기는 알라딘이 나오네. 알라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꺼내놓지 왜 다시 집어? 이게 뭐야 이거 게임이에요? 재밌는 거 하면서. 에이? 뭐 언제든지 이용하고 빠른 정보 제공. 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물어볼 거 물어봐야지. 딴 거 물어보면은 딴소리 하겠죠. 이거 지금 보니까 네. 이거를 읽고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읽고 선배제로 써달라고 했을 때 예, 이렇게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예, 답변이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이게 좀 문제가 요청 사항이 복잡한데 이거를 좀 더 얘가 잘 알아먹게. 그거는 이제 내가 명령을 어떻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명령하는 법을 좀 더 배워야 되겠죠. 그건 이제 쑥 계속 하면서 천천히 해줄게요.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먼저 시간에 막 급하게 뭐 몇 가지 있는 거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한 번 든다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했던 과정들을 누가 나와서 시연을 하면서 아 이렇게 했다 하면서 고쳐 나가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겠죠.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어디까지 진행됐죠?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아니 있어요.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진행된 상황이 어디까지냐? 자, 거의 마무리된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했다. 예. 소감 쓰고 있어요. 예. 자, 이쪽은 어느 정도 됐어요? 거의 최종 완성본? 이거는 400글자. 네. 중간 질문했던 내용들도 같이 LM을 활용해 써주세요. 질문도. 질문만 써요. LM을 활용해 질문 여러 개 쓸 거잖아요. 여러 개 한 질문들을 뭐 내용까지 쓰려면 너무 길어지죠. 너무 많아지니까 질문만 1, 2, 3, 4, 5, 6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뭐가 나왔으니까 이런 질문했다 하면은 아, 뭐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했겠구나. 유추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쭉 보고 처음 문장과 마지막 발표용 문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되게 보는 것이죠. 뭐 이쪽들은 열심히 치기만 해요. 네? 뭐 이렇게 열심히 다들 두드리기만 하는데 소감을 써야 별로 의미가 없을 건데 얘가 다 써줘요, 소감도. 네? 소감도 얘가 다 써요. 나보다 더 잘 써. 보면은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을까 하는데 한번 소감까지 다 읽어보세요. 소감도 다 써놨으니까 쭉 전체 읽어보면 또 아, 얘는 이렇게 소감을 하는구나. 나는 좀 이런 소감이 아닌데 아, 소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배워 나갈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쓰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얘가 쓴 걸 갖다가 수정하는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엘레멘 도움에서는 지금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지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그 질문했던 거, 1번 질문 뭐, 2번 질문 뭐, 세 번째 질문 뭐, 질문만 1, 2, 3, 4, 5 해가지고 질문만 써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고, 여기서 다시 질문 1, 질문 1, 2, 3, 4, 5번에서 질문이 뭐였다는 걸 써주면은 이 문장에다가 대한 질문을 이렇게 했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순서적으로 쭉 우리가 썼던 문장에서 이런 문장들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최종 발표용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자, 한 1, 2분 정도, 2분 정도 후에 마무리할게요. 2분 정도 후에 마무리할 테니까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정리하고 발표하도록 할게요. 계속 보고 있어. 그냥 문장이 좀 자연스러워서 뭔가 좀 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내 과오. 아, 그것뿐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용적으로 좀 더 좋아진 건 없어요? 가오만 좋아진 거 가지고 안 되고 내용이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더 충족해졌냐. 내용을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통합적으로 얘기. 미는 그냥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자, 최종본에다가 이제 최종본에다 글을 올려주세요.
자, 최종본 있었죠? LML 도움 다음에 최종본 어떻게 쓴다는 거.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나왔던 문장하고 최종본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최종 발표용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발표 되겠죠? 자, 이제 그만 여러분들이 안 건드려도 돼요. 그만 건드리시고요. 자, 각 조별로 한 명씩 나와서 최종 발표용 발표를 좀 하시죠. 어차피 발표했다는 기록도 남겨야 되니까. 그죠? 자, 빨리 나와서 한 사람씩 하시죠. 발표한 다음에 다른 내용을 또 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얼른 나와서 해주시죠. 자, 빨리 나와요. 네. 자, 몇 조예요? 본인이 몇 조인가 몰라서. 예. 예. 상관없어요. 거기 마이크 거기 있죠? 예,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 대고서는, 예, 학생들 리본 대략 이렇게 썼고요. LM을 도움받아서 이렇게 했고, 장단점을 여기서, 그 다음에, 뭐야, 다 지워버렸어? 네. 최종본이 어디 있어요? 요 최종 발표용. 자, 요거요. 예. GPT를 통해 최종 발표문을 정리해 본 결과 저의 소감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제 증상들을 먼저 분석해 봤을 때, 갈증과 열감이 심할 때는 기와 화의 불균형, 그리고 밤에 기침이 심할 때는 혈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제 증상들을 연결해 보는 과정이 흥미로웠지만, 한의학의 복잡한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의학의 심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 나와서 또 하시죠. 얼른 나와서 하시죠. 예. 몇 조예요? 3조. 예. 여기죠? 예. 저희도 이제 그 내용 기혈 방화 병증 구분을 읽으면서 기증이 양증이고 혈증은 음증으로 보아서 물을 마시는 여부를 달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증은 이제 진액이 손상돼서 물을 마시면 또 도움이 되지만 혈증 같은 경우에는 어혈의 형태로 뭔가 몸에 정체되고 습이 쌓여서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증에서 뭔가 기의 추동작용에 문제가 생기고 혈증은 어혈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혈열같이 뭔가 열로 인해서 진액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뭔가 분류가 세밀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았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1600년대에서 한의학과 중의학에 조금 더 세밀한 차별화를 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1조, 2조. 예. 나와서 하시죠. 2조. 자, 얼른 나오세요. 여기죠? 예. 저희는 기열바와 그 챗GPT랑 저희 조언한 내용을 바탕해서 최종 발표는 그 한의학에서 기열 단화의 구분은 중요한 치료 자칭을 제공하는데요. 기증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이 도움이 되고 마비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혈증에서는 아무래도 혈이 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을 피해야 하고 낮에는 증상이 경미하고 밤에는 심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 밤증은 식사량과 피부색의 변화가 없고 합증은 증상이 급속히 진행돼서 열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숫증은 옆구리가 단단하고 명치가 두근거린다는 특징이 있고 각 병증에 맞는 치료 접근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전통 한의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동의보감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 1조 나와주시죠. 마이크. 저희는 단순 내용 요약보다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좀 조원들의 의견을 묻고 최종 발표문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내용은 한의학에서 기혈감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요소의 특성과 증상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와 혈의 차이 그리고 열의 위치에 따른 갈증의 유무, 각 증상에 따른 신체 반응이 한의학의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양, 허실, 한열 내외에 따라 변증하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이 부족하거나 양이 부족하면 있는 쪽의 성질이 퇴화하게 되므로 평에서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요. 특히 기병은 마비와 관련이 있고 혈병은 통증과 관련이 있으며 간병은 식사량과 관계없이 피부 색깔의 변화가 없고 합병은 진행이 빠르고 증상이 심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기증과 혈증의 구별, 열의 위치에 따른 갈증 여부, 혈증의 시간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상세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렇게 몸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점은 이제 개별 장기를 위주로 하는 현대의학과는 비교적 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건강 관리에 있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는 챗 GPT랑 미튼을 활용해서 이제 답변을 구성을 했는데요. 조원들 모두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정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는 판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챗 GPT나 미튼 같은 LLM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내용을 선별적으로 습득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지금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은 1조에서는 조금 다른 조랑은 약간 다른 개념에서 좀 접근을 했었죠. 전체적인 요 앞부분에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런 부분들, 증상 간의 관계 설명한다. 또는 뭐 이런 저런 전적인 내용을 갖다 이야기했는데, 요 1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다는 걸 컴퓨터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를 시켜줄 테니까 전체를 화면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게 할 테니까 누가 좀 설명해 보실래요?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질문을 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 나갔다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겠죠. 누구든. 자,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 거기 몇 번이죠, 여기가? 18번? 예. 잠시만요. 자, 컴퓨터 공유를 화면을 같이 볼 수 있게 좀 해줄게요. 뭐였냐 하면은, 자, 됐죠? 예. 자,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퀴즈 답변이 뭐였고, 퀴즈 답변 모은 게 뭐고, 퀴즈 답변 모은 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맨 처음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안한 것에 그 중에 대표 답안을 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결과 가장 좋은 답변 하나를 뽑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가장 좀 논리적으로 수준된 답변을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경수 학생이 결정한 그 높은 답을 해서 발표가 답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퀴즈의 원문하고 질문을 해서 이경규 학생의 답안을 추가한 이후에 좀 더 질문의 의도에 맞게 더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좀 의견의 비율이 많았음 해서 그거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해달라고 했고 최종적으로 나온 ChatGPT의 답변에 저희가 학생 개별적으로 좀 특이한 서술이라고 느껴졌던 내용들을 추가를 해서 최종 답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이 답변을 썼다라고 했고, 좀 특이하게 내용보다 의견 비율을 더 많게 수정해줘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인工지능을 썼을 때, 활용했을 때, 처음에 나온 답변과는 좀 많이 달라지겠죠. 처음 내가 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와 답변을 주고서는, 그 다음 아니면 내가 줬던 전체적인 문장, 이걸 같이 주면서 이걸 갖다 이렇게 요약했는데, 내가 요약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평가하고, 뭐 수정할 부분을 이야기해줘 하면은, 나름대로 수정을 해줘요.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럼 이제 내가 한 거랑 얘가 한 거랑을 또 서로 비교해서 아 내가 했을 때는 이걸 더 중요히 여겼는데 얘는 다른 걸 중시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했던 부분을 더 비중을 많이 만들어서 수정을 해. 라고 명령을 다시 주면 또 다시 명령하고 여기서처럼 마지막에서처럼 내용 요약보다 의견비를 더 많게 수정해라면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한 걸 갖다가 좀 더 많은 분량으로 또 수정을 한 것이죠. 내용을 줄이고 이 의견을 갖다가 더 내 소감을 갖다 더 많이 늘리는 식으로도 만들어주고 소감이 너무 길면 소감을 좀 짧게 하고 내용을 또 추가해라 라고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은 답변이 나오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주는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질문 사항 혹시 있을까요? 요 GPT 화면 한번 열어보실래요? 위로 한번 쭉 올려가면서 위아래 쭉 보여주면서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나? 그러니까 우리 조랑 한 거랑 약간 또 다른 개념으로 또 이야기를 한 거니까 질문을 좀 누가 좀 해주시죠. 질문 안 해요? 하지 마, 그럼. 질문 하지 마. 질문해야죠. 예. 할 거예요? 그 아까 방금 대현 오빠가 그 경주의 답변을 챗GPT에서 이제 요약한 거 외에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답변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마이크 여기 있어요. 예. 보여주면서 하세요. GPT를 보이든 뭐 어디 보이든. 아유, 최종적으로 완성한 발표용 모델은 가운데 단락의 내용들이 조원 개별적으로 좀 집어넣은 내용. 이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가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한 두 번째. 네. 네, 저렇게 발표용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게 이 GPT에서 다른 내용 이야기했던 거를 또 이렇게 바꿔라 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GPT한테 어떤 결과 나오는 건 바로바로 나오지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을 시키는 거겠죠. 계속 수정을 해라, 수정을 해라, 수정을 해라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해도 가능하겠죠. 만들 수 있겠죠. 처음에 그냥 원문만 주고서는 이 원문에 대해서 아까 내가 우리 이 문서의 우리 문서의 가장 마지막 밑에 게 보면 도표가 하나 있었죠. 이거를 어떻게 지우냐면은 자, 우리 문서의 가장 밑에 부분을 가시면은 이렇게 도표가 하나 있잖아요. 이 도표도 인공지능에게 시켰어요. 자, 위에 있는 이 문장, 위에 있었던 문장 있죠? 위에 있는 문장을
자, 이건 원문이죠. 원문, 이 동의보감 원문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고, 기혈담화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써주고,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요약하고 분석해서 요약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도표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못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GPT에다가 요 문장을 주고서는 이 문장을 분석하고, 이걸 도표로 만들어줘.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만들어줘 하면은 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몇 번씩 이야기하고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라, 뭐 해라.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도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아, 기의 증상에서는 이런 증상이다. 특징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다. 혈의 증상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원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좀 더 편하더라 하면서 기혈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어넣어서 얘들도 원문에 나온 대로 이 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기혈 담화 이렇게 해주고요. 좀 이렇게 이야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표를 뭐 꼭 이렇진 않아도 자기가 각각 LM일마다 자기가 쓰는 도표 형식이 있어요. 그 도표 형식대로 도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과연 뭘까요? 인공지능이 물어봐서 내용 요약 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다 했죠. 도표로까지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다 했잖아요. 내가 이 퀴즈를 풀면서, 그러니까 퀴즈 풀 때도 코넬레트 보라 했잖아요. 코넬레트 그대로 가져도 괜찮아요. 코넬레트 가져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넬레트에 쓴 걸 갖다가 기록을 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조원들끼리 이야기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시간 없으니까 네 걸로 하자. 라고 해서 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에게 이걸 수정을 해라 라고 해서 수정해 나갔는데, 자, 기혈담화를 갖다 변기혈담화 했는데, 기혈담화를 갖다가 변별한 이유, 목적, 결론이 뭘까요? 왜 기혈담화를 변별을 할까요? 자, 모르겠으면 또 GPT한테 물어보세요. 자, 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고 결론이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본 사람 있어요? 자, 누가 한번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발표하는 사람 그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좀 해주시죠. 내가 쓰는 거 아니니까, GPT가 쓴 거니까 답변하기 편안하죠? 누가 했어요? 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GPT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물어본 거에서 그럼 결론이 뭐냐? 이것만 물어봐도 돼요. 결론 뭐라고 그래요? 예. 자, 마이크 줄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학습한 GPT가 이제 잘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제 GPT의 결과에 따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의 병증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 혈, 감, 화에 맞는 이 각각의 증상을 GPT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기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에너지로서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부족하면은 피로, 무기력, 마비 등이 발생한다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요. 혈과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통증, 어혈, 청백함 등이 나타난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담증의 경우에는 신체의 습기, 체액이 병적으로 축적된 상태로 가래, 무거움, 소화불량 등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화의 경우에는 열 혹은 염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으며 두통, 불면증,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긴다고 이제 서술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각각의 환자의 증상에 맞는 처방을 해주기 위한 그 기저로서 기혈 담화를 구분을 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내가 이런 거 쓰지 말고 결론을 짧게 한 문단으로 하면 뭐예요? 한 문장으로 하면요. 예. 맞춤형 처방을 하기 위해서. 예? 맞춤형 처방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맞춤형 처방이란 우리 한약 용어가 아닌 좀 일반적인 용어를 하니까 조금 낯설은데 정확한 변증 논치하는 거 있죠. 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 기혈담화를 갖다가 기혈담화가 증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혈담화를 갖다가 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러이러한 증상, 특징적인 증상. 자, 기의 증상과 혈의 증상에서는 물을 마신다, 안 마신다. 이거에 따라서 물을 마시면은 기증, 물을 안 마시면 혈증이다라는 특징적인 구분이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배가 아픈데 목이 말라요.
아, 물을 마셔요. 물을 안 마셔요. 이거에 따라서 아, 이 사람 기위병이다, 혈위병이다 라는 걸 갖다 판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느냐. 기, 혈, 담, 화, 수라는 이 5가지 요소를 변증할 때 특징적인 요소들이 이런 거 있다 하니까 환자한테 물어볼 때도 입이 말라요, 안 말라요?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이거에 따라서 기병이다, 혈병이다 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그 우리가 흔히 말했던 변증론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증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문장의 요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하고 뭐 하는 거 솔직히 저 도표하는 암기하면 좋지만 암기가 안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GPT한테 물어봤을 때 기혈 담화 중에서 물을 마시는 증상이 어떤 거야?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어떤 증상이야? 뭐라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으면은 대략적인 형태를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고 다음에도 또 괜찮게 싶은 거 또는 또 특이하다 싶은 거 있으면 또 발표를 또 시키고 그래도 뭐 시간이 좀 남는다면 내가 또 이렇게 한두 가지 시연을 보이면서 같이 한번 해보는 이런 시간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